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2025년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나오고 있는 증시는 단기 조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아직은 폭락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폭락이 나온다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지금 이제 폭락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한 이야기와 전략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근 혼란스러운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방향성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시장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지만 우리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물도 내어드리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내어드리는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할 AI,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 싹 다 모아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급등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좀 패스할 때 있겠지만 괜찮은 증시에서는 계속 종목 내어드립니다. 승률은 대략 한 80% 정도고요. 10월 승률입니다. 11월 승률도 피할 때 딱 피하고 지금 매매할 때 거래하면서 좋은 승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받아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영상 시청하시고 끝에 해당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무료로 오픈해 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폭락 시장은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조정은 전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돌발 변수가 아니면 결국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증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AI 거품론에 대한 과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뭐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품일 때는 거품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거품일 때는 사람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깐깐하게 기업들의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미래, 가치, 앞으로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IT 버블 때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돈을 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최근 들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일부 진행이 됐으나 그 채권 발행 자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기업들이 문제다, 거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채권 발행에 참여하지 않았어야겠죠. 근데 다양한 기업들이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마련해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철저한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거품이 낄래야 낄 수가 없습니다. 살짝 꼈다가도 바로 지금 이 거품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아마존에 3년 만에 대규모 달러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했고요. 대략적으로 22조 원을 조달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거품론이 부상했습니다. 구글은 이달 초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이제 구글도 발행했고 메타도 발행했고 그리고 뭐 오라클도 발행했어요. 뭐 다 거의 대부분 26조 원, 44조 원, 뭐 대략적으로 36조 원 요 정도 발행했는데요. 뭐 메타라는 기업이 과도한 비용 지출이 일부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하락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급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행은 하고 있고 거품에 대한 우려가 좀 퍼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발행했을 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자체의 문제였지 나머지 종목들이 크게 같이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일부 기업별로 과도한 투자가 나오면 그에 따른 주가는 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거품이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을 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너무 과도한 투자, 이거 투자했다가 남지도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AI 이외에도 활용할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에 2020년도에 그 사건 때 집 밖을 나가지 못할 때 떠올랐던 게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같은데 GPU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미래의 기술에 이 GPU라는 건 사용 방법이 너무나도 많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해 놨을 때 손해볼 만한 게 아니라는 게 이 빅테크 기업들의 판단입니다. 빅테크 CEO들이 직접 나서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조금 과도한 투자로 보일지 몰라도 경쟁에서 일단 뒤처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AI 이외에도 사용할 방법이 워낙에 많은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계산을 끝냈고 단 한 기업도 제외 없이 전부 다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부분을 보면서 과도한 투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과도한 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리한 투자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기본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투자하고 진짜 들어온 게 없으면 문제겠지만 요즘 빅테크 기업들 중심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감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인력들 싹 다 자르고 있거든요. 당연히 비용의 개선이 이루어지겠고요.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도입하면서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거품이라고 보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높다. 높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품이 꼈다. 폭락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이걸 보면서 거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의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되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손정희, 지금 현재 가장 대표인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손정희, 그리고 피터 틸이라는 이제 과거에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요즘 유대인 자금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엔비디아를 전량 매도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막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엔비디아를 팔고 오픈 AI라는 AI 기업에 올인했고요. 피터 틸 또한 엔비디아의 매도 후 동일한 금액을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비슷한 금액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흐름을 보면 눈치채실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보면서 AI 거품론이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요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구글을 최근에 5조 원어치나 매수했잖아요. 이게 뭐 1차 매수일 겁니다. 이제 막 매수를 시작한 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을 늘려갈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결국엔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제 공통점은 자체 AI 반도체를 주도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자체 AI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엔비디아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지 이게 AI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나 일단 이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독점지위가 사라지면 일부 조정은 나올 겁니다. 시장이 뭐 독점지적인 지위가 사라지면 그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 다만 폭락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정말 건강한 조정, 건강한 이 변화가 제때 맞춰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걸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현재 시장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미성년자 선봉제자인 앱스타인과 트럼프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올려서 통과시키겠죠.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의 정치인과 갈등을 보이기도 하면서 이거 그 여성 의원이거든요. 여성 의원과 갈등을 보이게 되면서 트럼프를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미국 정서의 특성상 탄핵 분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위험했어요. 안 그래도 트럼프 지지율 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는 태도를 바꿔서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을 서명하겠다고까지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당장 이제 한 일주일 안쪽으로, 2, 3일 안쪽으로 다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서명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좀 찝찝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갈 정도로 괜찮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 문건이 공개가 됐을 때 탄핵을 당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아예 깨끗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공개를 하면서 이거 민주당 의원들 많이 연관돼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럽기보다 제가 더 더러워요 라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좀 취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방향성으로 갈 겁니다. 이미 이 미국의 정치도요, 중도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하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사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공화당이 너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 민주당이 싫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 트럼프가 너무 싫고 공화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 꽤나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각각의 편으로 완벽하게 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의 지지층을 흔드는 방법이 트럼프의 지지율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방향성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공개를 하는지 내용들 함께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태도까지 살펴보면 엄청 탄핵까지 갈 정도는 아니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앱스타인 사건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옛날부터 이미 공개한다 만다 말이 많았었습니다. 워낙 이제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미 증시에 꽤나 많이 반영돼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건 때문에 바로 탄핵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12월 금리 인하 우려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AI 거품론도 그렇고 사실 이거 엄청 이렇게 퍼질 정도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그렇게 흔들릴 정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채권 발행해서 데이터 센터 짓는 거. 그리고 트럼프의 앱스타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시장이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나 비슷한 사건으로. 그게 다 바로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의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래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 추위에도 바이러스에 쉽게 감기가 걸리고 하루면 나을 것 같았던 이런 일들도 일주일 한 달까지 끌면서 감기가 이어지는 것. 이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별것도 아닐 것 같았던 뉴스, 비슷한 악재인데도 특별한 데가 악재가 아닌데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 유동성 문제 때문인데요. 시장에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에 있는 이 돈이 언제 좀 개선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12월 금리 인하 전후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 봅니다. 이게 너무 우려가 너무 커요. 사실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었다가 현재는 40%, 60%를 거쳐서 40%까지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걸 보면서 금리 인하가 잠깐 중단되다 보니까 정말 문제다. 이거 정말 유동성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라는 이야기가 현재 돌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결국엔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일단 셧다운 이후에 많은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못하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 지금 이제 보수적인 발언했고요. 보수적 발언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수적 발언이라는 걸 금리를 인하하는 걸 좀 고민해봐야 된다. 금리 인하를 일단 중단하고 좀 미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대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게 결국 2026년도 5월이죠. 정확히 5월 파월 의장이 정확히 사퇴라기보다는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임기 종료.
임기 종료가 지금 현재 생깁니다. 임기 종료가 되면은 그 자리에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이 꽂히겠죠. 이 인물이 임명이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유동성의 공급에 대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인플레이션은 개선된 듯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품목별 관세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값 너무 올라가면 소고기는 좀 수입해주고 옥수수값 너무 올라가면 옥수수 일부 수입해주고 밀값 상승하면 밀값 일부 수입해주는 이런 방향성으로 타겟팅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미니 중간선거라고 하는 선거들이 치러진 이후로 선거의 패배 요인이 물가 상승이다라고 지금 이제 공식 데이터 이제 통계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물가를 잡는데 조금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을 잡기 위한 타겟팅 전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물가는 자연스럽게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안 그래도 원유 가격은 낮으니까요. 한국이야 지금 이 환율이 박살나고 한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박살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유류세가 다시 인상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원유가 굉장히 비싼데 미국은 너무 쌉니다. 너무 싸요. 이보다 역대급으로 쌀 데가 없어요. 너무 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 물가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면역력이 약해졌던 부분들도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지표가 하나 있죠.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한국 트럼프의 본격적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부터 오는 정책 자금이 내년도 1, 2분기에 가장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딱 금리 인하 분위기도 그렇고 아마 이제 정책 자금이 풀리는 것도 그렇고 정점은 내년 1, 2분기가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내년 1, 2분기까지는 증시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하방이 나와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드려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정책 자금이 얼마나 풀리냐라는 건데 본격적으로 3분기, 4분기 풀리기 시작해서 가장 피크를 찍는 시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1, 2분기 내년 2026년도 1, 2분기에 가장 많이 풀리거든요. 내년 6월 달까지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유동성에 대한 개선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눌림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회로 잡아보시고 기회로서 투자를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진짜 조심해야 될 만한 시기는 뭐냐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미국의 AI를 따라잡는 현상이죠. 저것도 저렴하게요. 중국은 현재 GPU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 걸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GPU 없이 혹은 GPU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AI를 구현해내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실제 결과를 얻기 시작하는 논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논문이 나오는 것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상용화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아직 중국이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수준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진짜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이 AGI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이 중국이 이 기존에 있는 AI 반도체,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기능을 저렴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는 게 인식이 될 거고요. 진짜 그때 가서는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언급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되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할 땐 좀 조심하시 보셔야 되지만 지금 당장에 나오는 이런 정도의 하락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눌림목은 그래도 둘 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있고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약간의 조정, 약한 조정이냐 폭락이냐 가능성이 둘 다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한 조정 뒤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방향성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되느냐? 좀 궁금하시죠? 아마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내어드리면 개인들이 지금 강력한 매수를 던지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투매를 던지는 타이밍에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음봉의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음봉의 개인들이 파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그때 타이밍에 매수 탈 때는요, 제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유튜브 채널에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종목 추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리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올라오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저도 100%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높은 확률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높은 확률을 지향하고 항상 따라가고 방향성 통계에 대한 내용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결국 총 투자가 확률 높은 투자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내용도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들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눌림목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없이요. 지금 현재 해당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 스토어 전부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핸드폰 번호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성함, 이름, 지금 이메일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100%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뭐 어디로 문자 보내시면 뭐 드릴게요, 어디 설문조사 하시면 뭐 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번호 가져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높은 확률로 개인정보 불법적으로 팔려다닙니다. 그거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시는 순간 불법적으로 팔려다니면 신규 상장 뭐 사기 전화, 주식 사라고 주식 뭐 해주겠다고 사기 전화 많이 옵니다.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보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확실히 여러분들 조심해 하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거에 관계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회원가입도 없이 그냥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 혹은 앱스토어에서 이재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검색하셔서 이재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나오면 완성된 겁니다. 제 글을 바로 올릴 때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푸시 버튼 설정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가 예쁜 종목들 매번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지글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앞서 왼쪽에 보셨던 자료집 받아갈 수 있고요. 그것보다 최근에 더 중요한 게 매일 아침에 급등 포착 자료에 가시면 아침 시황글을 내어드립니다. 아침 시황글에서는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날까지 영향을 끼친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매번 적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적어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요 글을 보셨으면 아마 대응하시는데 훨씬 더 이거 급락전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해당되는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100% 무료고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없습니다. 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약속드린 건 다 무료예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것만큼은 평생 계속해서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11만 명에 다가서고 있거든요.
11만 명 구독자가 되면 또 새로운 자료집도 나갑니다. 새롭게 업데이트한 자료집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댓글로 응원까지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